오늘은 삶의 지혜가 가득한 정약용 선생님의 명언을 통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를 선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영상이 큰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년 전의 현자 정약용 선생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특출난 성공을, 배우자에게 완벽한 이해를, 그리고 세상에게는 항상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이 기대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은 기대가 곧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대를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재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는 마치 타인의 반응과 행동에 나의 감정 상태를 저당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나아가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를 과감히 내려놓고 대신 스스로 먼저 베푸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하나, 지쳐 보이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베푸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깊은 만족감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온함과 충만감은 그 어떤 외부적인 기대, 성취보다 훨씬 값지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정약용 선생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숨가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아 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는 과정이 곧 자신을 발전시키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은 하루의 불필요한 낭비를 현저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판단력을 잃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세요. 혹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가 깊은 심연을 품고 있듯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내면은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은 결코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되 결코 자신을 자책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더욱 발전된 나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천명과 인욕의 싸움에서 천명이 이기는 길이란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한 인욕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일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지치지 않는 자기 성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소박하고 검소한 삶의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이 바로 소박함 속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은 검소한 삶이 단순한 절약을 넘어 청렴과 자애라는 더 큰 미덕으로 나아가는 근본임을 깨닫게 합니다. 검소한 삶과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매 순간 느끼는 감사와 평온함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정신적인 풍요가 주는 지속적인 행복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큰 집,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옷차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온기,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식사, 이웃과 나누는 정다운 대화. 이러한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짐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검소한 삶은 결코 불편하거나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비싼 물건을 사지 못해 고민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초라한 초가집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불멸의 역작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예입니다. 검소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인가? 또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검소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꾸준한 배움과 원칙을 지키는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배움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은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이들 못지않게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반짝이는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배움의 대상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주는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이웃과 정겹게 나누는 요리 비법,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한 권의 책. 이 모든 것이 배움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젊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와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을 보십시오. 그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이론을 탐구하며 젊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기에 그의 학문은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듯이 배움에는 결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70세에 그토록 꿈꾸던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세가 되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젊은 마음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의 뇌도 젊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소중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굳건한 원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중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원칙,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원칙,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겠다는 원칙. 이러한 삶의 원칙들이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에는 깊은 신뢰와 무게가 실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돋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그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배라는 가혹한 시련을 겪었지만 이 원칙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더욱 확고히 다지며 목민심서를 통해 올바른 정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흠음신서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것이 정직함인가요? 성실함인가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인가요? 아니면 책임감인가요? 그 어떤 가치든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노력입니다. 원칙이 확립된 삶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고민하며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고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원칙만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인 것이죠. 5번째 비밀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까지. 이러한 마음의 짐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곧 욕심과 집착,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감과 원망,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주어진 현재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행복을 쫓기보다 우리 주변의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일상생활의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깨끗이 비워졌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쓸모없고 낡은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끗이 비워내지 않으면 그곳에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와 평온함, 그리고 희망을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희망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자가 더 멀리 갈 수 있듯이 마음을 비운 자는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번째 비밀은 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낼 줄 알 때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관계에 미련을 두거나 억지로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나의 성장을 지지하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들은
때로는 단호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자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하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의 작은 심부름을 해주거나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